네, 안녕하십니까.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 많으시죠?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은 이 30세 이상의 성인의 27%가 고혈압이고 그 중에 60%가 고혈압약을 드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죠. 제 환자 중에도 한 40%의 환자는 혈압약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혈압약에는 이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약의 소문과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혈압이 높지만 증세가 없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혈압이 높아지면은 나는 잘 느낀다. 난 증세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난 약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대표적인 틀린 생각이죠. 고혈압은 증세가 없습니다. 증세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 이렇게 불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뭐 그런 광고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죠? 고혈압 증세라고 병원을 찾는 그런 증세들이 있어요. 두통,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혈압이 오른다, 그죠? 이게 아프잖아요. 또 어지럽고 귀에 이명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들리고 이런 거를 고혈압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런 증세를 느낄 때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 혈압재면은 높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는 혈압이 높아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있으면은 그때 혈압이 올라가요. 반응으로. 거꾸로 제가 환자분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환자분 손가락을 내가 칵 깨물어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증세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춘다고 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통이 사라지면은 혈압이 떨어지죠. 그게 인과관계가 이제 바뀌어 있는데 흔히 동시에 생기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재어보시고 높으면 고혈압입니다. 증세하고 관계없으니까 이거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혈압 측정 방법은 사실 조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 이전 영상에 닥터트루스 혈압 측정 편을 좀 한번 보고 오시면은 한번 이런 혈압 측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이 혈압약을 안 먹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가?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많은 분들의 소망이시죠.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몸무게 줄이고 운동하고 술, 담배, 커피 줄이면은 혈압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걸 왜 힘들어 하느냐? 잘못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하더라. 그 운동과 술, 담배, 커피 줄이기 평생 하셔야 됩니다. 몸무게 줄였다가 다시 늘면 혈압 금방 늘거든요. 그래서 한쪽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동이 부작용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운동하다 다친 사람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등산하다가 다치고 마라톤 하다가 다치고 자전거 타다 다치고 그리고 운동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무릎 손상 때문에 무릎 수술도 하고 어깨 손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이요법, 적당한 약물 치료. 그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약 한 알만 딱 드시면은 몸무게 5kg 낮추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 하나로 혈압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혈압약 한 알로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로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평생 드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이 고혈압약이 혈압을 원인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은 우리의 유전자, 세포 레벨까지 가기 때문에 원인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약 중에서 또는 어떤 건강식품이 혈압을 원인 치료한다. 그거는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혈압약 드시다가 끊으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경증 고혈압, 150, 155 이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운동, 특히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을 낮추면 혈압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고 운동하고 식이요법 해가지고
혈압을 낮춰서 혈압약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드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혈압약을 드시다가 끊으면 더 위험해지지 않느냐, 이런 보통 리바운드라 그러죠.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40, 50년 전에 아주 일부 약들은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혈압약은 드시다가 마시잖아요. 드신 만큼 좋습니다. 드신 만큼 혈압 낮추고 동맥경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혈압약은 내 드시다가 내가 다른 걸로 조절했다 그러면은 끊어도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혈압약 같이 드시고 같이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고혈압약은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제 매일 드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약은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평생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같이 그냥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혈압약 종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칼슘 차단제,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수용기 기량제, 말이 벌써 어렵죠. 그러면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런 게 사용이 됩니다. 과거에 알파 차단제라는 걸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게 앉았다 일었으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부작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혈압약으로는 안 씁니다. 이게 전립선 약으로 요즘에 써요. 이게 소변 나오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쓰는데, 그래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잘 떨어지고 또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기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약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이 작용하는 거와 부작용, 이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섞어서 씁니다. 흔히 노바스크라고 대표되는 그런 칼슘 차단제, 이 계열이 혈압이 가장 잘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고요. 안지오텐신 계열의 약은 동맥경화, 심부전, 또 신부전, 콩팥, 이 부전의 합병증 막는데 더 효과적이고, 베타 차단제는 맥박수를 떨어뜨리고, 이런 효과가 같은 계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혈압 강화 효과가 다르거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섞어서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약들이 다른 점이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부작용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한 20명이 1명 나올까 말까 하고, 대개는 약을 끊으면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생기면은 금방 딴 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부작용 생긴다고 그 병원에 다시 안 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병원 가시면은 그 부작용 또 다시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겪으면은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혈압약 탓이 아닌데 혈압약이라고 의식해가지고 약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두통이나 근육통 이런 거는 혈압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또 무기력해진다. 사실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이제부터 혈압약을 먹는구나, 내가 환자구나, 이렇게 해서 우울해서 무기력한 경우도 있으니까, 정 의심스러우면은 혈압약 한 일주일쯤 끊어보고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끊는다고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소위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었으면 핑 돈다, 이게 많이 생깁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병원에만 오면은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와서 고혈압이다, 약을 먹었는데 평소는 고혈압이 아니거든요. 약 드시고 저혈압이 되면은 핑 돕니다, 이랬을 때. 그래서 이런 핑 도는 현상이 생기거나 무기력하면은 저혈압 증세, 혈압이 너무 조정되지 않았나, 고혈압이 아닌데 약을 먹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전립선 약을 드시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약이 혈압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 약은 혈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자기 전에 드세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혈압 떨어지는 게 혈압약 때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립선 약을 꼭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혈압약을 드시면은 그 약의 효과가 아침 9시, 10시까지 가요.
전립선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아침 10시나 11시에 혈압약을 드시는 게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합니다. 혈압약 드시고 가슴이 뛴다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 혈압약 중에는 맥박수를 높이는 약이 있어요. 낮추는 약도 있고 높이는 약도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담당 의사에게 말씀하시면 적절한 약으로 이제 바꿔드립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아니니까 뭐 혈압약 자체가 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황하시는 거는 혈압약 드시고 이제 붓는 경우가 있어요. 누워 있으면 얼굴이 붓고 이 낮에 걸어 다니면 다리가 붓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슘 차단제, 그 중에서도 좀 1세대 칼슘 차단제 노바스크가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이제 그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또 많은 의사분들이 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노바스크 같은 칼슘 차단제가 한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정도는 다리가 부어요. 이걸 이뇨제수도 잘 조절 안 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약만 바꾸면 바로 없어집니다. 사실은 신장 기능이 나빠도 좀 더 잘 붓긴 한데 그 약을 바꾸면 좋아집니다. 남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남성 기능의 저하. 이거를 이제 혈압 떨어지면 기능이 저하될 거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 중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제 환자 중에서도 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를 중단해서 한 일주일 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뭐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때로는 심리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내가 환자구나 하면은 뭐 이 자신감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아그라 있죠. 비아그라. 이것도 혈관 확장제예요. 이거 드시면 혈압 떨어집니다. 근데 남성 기능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 혈관 확장, 혈압 떨어지는 게 남성 기능과는 보통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드문 부작용으로 최근에 이제 환자분이 한두 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잇몸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칼슘 차단제에서 보이는 건데, 뭐, 아달라트나 노바스크 같이 비교적 이제 흔히 사용되는, 약들에서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말은 많습니다. 기존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뭐, 소위 치은염이라고 그러죠. 치은염이 있는 사람들이 증세가 악화된 거다, 유전적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약을 바꾸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는가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외래 오셔가지고 내가 혈압약을 오래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 꺼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수십 년 전에 한 4, 50년 전에 뭐 오래 먹으면 문제되는 약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약이 없고 되게 개발될 때 오래 평생 드시도록 디자인되고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혈압약을 오래 드셔서 심장병도 막고 중풍도 막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지 오래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 혈압약의 부작용은 초기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 먹었는데 별일 없더라 그러면 이 약이 나랑 잘 맞는구나 그렇게 믿으셔야지 오래 먹어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 고혈압약, 혈압약이라고도 하죠. 그죠? 거기에 대한 소문과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약,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이요법, 그리고 적당한 마인드 컨트롤, 기분도 좋게 하고 그런 걸로 종합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크로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